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세미나의 에이젠다입니다. MFP, 즉 멀티펑션 프린터의 기술 동향, MFP의 스캐닝 시스템, 기존 구조와 새로운 시스템 구조의 도전 과제, MFP 광원으로 채택된 백색 LED와 내셔널 세미컨덕터의 드라이버 솔루션 소개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MFP 기술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멀티펑션 페리페럴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이미지를 위한 복사기, 스캐너, 프린터 기기 등으로 일반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데스크탑의 한 구성을 이루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장치들은 분당 몇 페이지씩의 인쇄 속도로 정의되는 적당한 출력 속도로 일반 사용자들에게 문서 인쇄를 위한 저렴한 솔루션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런 장치들의 급격한 속도 향상과 잉크젯 시대에서 레이저 프린터 시대로의 이동은 MFP가 많은 사무 업무를 빠른 속도와 규격화된 디지털 복사 기능으로 적절히 지원하게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사 기능은 스캔 기능과 인쇄 기능으로 이루어집니다. 높은 복사 품질은 더 빠른 속도와 양질의 인쇄 품질을 의미합니다. 레이저 인쇄뿐 아니라 높은 인쇄 품질은 또한 높은 해상도의 스캔을 요구합니다. MFP 성능 향상은 시스템 레벨 구조를 채용한 새로운 설계 과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존 스캔 방식의 고찰과 제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의 MFP 구성을 위한 내셔널 세미컨덕터의 솔루션과 새로운 시스템 구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MFP의 광원으로 CCFL이 오랫동안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CCFL은 MFP를 바로 켰을 때나 혹은 파워 세이브 모드에서 빠져나왔을 때 이미지 스캔 수행 전에 비교적 긴 웜업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CCFL은 수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지 않은 광원입니다. 최근에 높은 휘도의 LED가 새로운 MFP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 MFP에서 사용될 수 있는 두 가지 LED 광원의 기본적인 설계와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구성에 대해 내셔널 세미컨덕터의 드라이버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가의 MFP이든 고성능의 MFP이든 MFP의 핵심은 이미지 센서입니다. 또는 스캐닝 엔진이 CCD인지 CIS인지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 센서 시스템은 2차원 이미지를 따라 전후진하며 움직이는 센서 보드와 이미지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는 제어 보드로 구성이 됩니다. 이미지 센서는 한열의 포토 다이오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센서의 픽셀 수는 요구된 해상도와 스캔되는 영역의 폭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횡 방향의 레터 크기 용지를 300dpi로 스캐닝하는 것은 최소 2550 픽셀을 요구합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스캐닝 엔진의 전기적 내부 블록도입니다. 시스템 컨트롤러는 평평한 물체를 위한 광원을 제공하기 위해 램프를 컨트롤합니다. 이 광원 때문에 CCD 또는 CIS는 이미지 스캔을 적절히 할 수 있고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합니다. 아날로그 프론트엔드는 이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하고 디지털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디지털 신호는 시스템 컨트롤러 혹은 이미지 프로세서로 전달되어 디지털 프로세싱을 거치게 됩니다. 이외에도 정확한 복사와 스캐닝을 위해 센서 보드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모터 제어 회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CD를 예로 들겠습니다.
비교적 오래된 MFP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이미지 센서 보드의 CCD를 구동하기 위해 메인 보드로부터 CMOS 디지털 타이밍 클럭을 받고 아날로그 데이터를 케이블을 통해 메인 보드의 AFE로 보냅니다. MFP 시장에서 동작 속도 증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전통적인 시스템 레벨 구조는 새로운 문제와 제약들을 노출합니다. CCD 센서 출력의 아날로그 신호는 긴 케이블을 통해 전송 시 심각히 왜곡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아날로그 신호를 왜곡하고 이미지 품질을 떨어뜨리는 염가의 FFC 타입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CMOS 타이밍은 케이블을 통해 더 높은 EMI를 발생시킵니다. 높은 CMOS 타이밍 데이터가 전송되는 긴 케이블을 따라 발생된 EMI는 다른 간과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AFE를 컨트롤 보드에서 센서 보드로 옮깁니다. 즉 CCD와 AFE 간의 아날로그 경로 길이를 줄일 수 있게 되는데 수십 센치의 거리이던 것을 단 몇 센치의 거리 내로 좁힐 수 있습니다. 또한 CCD 타이밍 제너레이터를 CCD 보드 쪽으로 옮겨옵니다. 결국 케이블에서 발생될 수 있는 EMI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FE가 센서 보드로부터 옮겨왔기 때문에 다시 하이스피드 CMOS 디지털 데이터가 케이블을 통해 AFE에서 ASIC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즉 양질의 이미지 품질 전송을 보장할 수는 있지만 케이블에서 다시 EMI가 증가할 것입니다. 여기에 좋은 솔루션은 LVDS 신호로 이 하이스피드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MFP에서 센서 보드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인테그레이션 된 솔루션은 PCB 공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 아니라 타이밍 제너레이터와 AFE 샘플링 간의 더 좋은 동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셔널 세미컨덕터는 AFE, 타이밍 제너레이터, LVDS-TX가 내장된 LM98714와 LM98725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들은 두 개의 다른 채널 모드를 제공하는데 하나는 칼라 스캔을 위한 3개의 채널 모드와 단색 스캔을 위한 하나 또는 2개의 채널 모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LM98714 내부의 타이밍 제너레이터는 매우 유연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CCD 타이밍 설계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스캐너 시스템 구조입니다. AFE의 클럭 신호가 ASIC에서부터 오는 경우 EMI를 줄이고 더 넓은 대역의 클럭 전송을 위해 디퍼런셜 신호 형태로 전송하는 게 올바릅니다. 만약 ASIC에서 디퍼런셜 클럭을 만들 수 없을 때 내셔널 세미컨덕터의 DS90LV011A 또는 017A를 사용하시면 TTL 또는 CMOS 신호를 LVDS 신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 제너레이터와 LVDS 아웃풋을 가진 AFE 제품인 LM98714와 LM98725를 스펙 비교하였습니다. LM98714는 CCD 센서 타이밍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있고 코릴레이티드 더블 샘플링과 샘플 앤 홀드 두 가지를 모두 지원하며 LVDS 혹은 CMOS 인풋을 받을 수 있습니다. LM98725는 LM98714의 기능에 더하여 더 높은 샘플링 주파수와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럭 제너레이션을 옵션으로 제공하여 더 나은 EMI 환경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는 컨트롤 보드 내에서는 센서 보드에서 보내온 LVDS 신호를 ASIC이 직접 디시리얼라이즈 하거나
혹은 내셔널의 DS90CR218A를 사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MFP에 대해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복사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복사기 내에는 센서 보드 내에 AFE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빠른 속도의 동작을 위해 이 채널의 AFE가 3개 사용됩니다. 3개의 이 채널 AFE는 각각 RGB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AFE 두 채널은 각기 센서로부터 각 색상에서 홀스번 픽셀과 짝수번 픽셀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LVDS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에 따라 이제는 6개의 채널을 가진 하나의 AFE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내셔널 세미컨덕터의 MFP 또는 고성능 복사기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AFE와 CCD 드라이버 솔루션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미나의 두 번째 부분으로 고위도 LED를 MFP의 광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CCFL과 비교할 때 LED를 광원으로 씀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들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CCFL과 LED의 성능을 비교한 도표입니다. CCFL은 MFP의 전원을 바로 켰을 때 혹은 파워 세이브 모드에서 빠져나왔을 때 이미지 스캔을 하기 전에 비교적 긴 웜업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 LED는 솔리드 스테이트 광원이므로 즉시 끄거나 킬 수 있습니다. 또한 디밍을 통한 밝기 조정을 PWM 컨트롤러 간단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LED 수명이 더 길며 CCFL은 수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지 못합니다. 반면 LED는 위험 물질이나 재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CCFL은 구동하기 위해 수십 kV의 AC 전압이 필요한데 이 때문에 안전을 위해 CCFL 안전기 절연이 필요합니다. 반면 LED 구동은 낮은 전압의 DC-DC 정전류 레귤레이터로 이루어지므로 구동하기 쉽고 더 안전합니다. MFP용 LED의 밝기는 주로 스캐너의 속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저가의 CCD 경우 스캔 속도는 라인당 1ms 정도입니다. 이 경우 1만에서 2만 룩스의 밝기가 요구됩니다. 이때 LED 어레이의 총 전력은 1에서 5W가량이 됩니다. 중급 CCD 모델의 경우 스캔 속도는 라인당 500 마이크로세크 정도입니다. 이 경우에 요구되는 밝기는 3만에서 4만 룩스입니다. 이때 LED 어레이의 총 전력은 5에서 10W 정도입니다. 고급 CCD 모델의 경우 스캔 속도는 200 마이크로세크 정도이며 요구되는 밝기는 5만 룩스 정도입니다. 이 경우 LED 어레이의 총 전력은 10W 이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더 빠른 스캐너일수록 더 많은 밝기가 요구됩니다. 보통 MFP가 12V나 24V 어댑터를 쓰므로 LED 드라이버는 12V 혹은 24V까지 인풋 전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LED 광원을 위한 광학 디자인은 슬라이드 릭과 백릿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디자인별로 적합한 솔루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슬라이드 릭 LED 스캐닝 라이트 바의 기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ED들은 스캐닝 바의 양쪽 또는 한쪽 측면에 위치하며 한 개 또는 두 개의 LED가 각각 측면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 가이드는 빛을 위로 확산시킵니다. 슬라이드 릭 구조의 스캐닝 라이트 바의 LED 수는 1개에서 4개가 될 것입니다. LED 전류는 100mA에서 700mA 사이이며
이것은 MFP 속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빠른 속도의 MFP는 더 밝은 LED를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슬라이드 립 구조에 벅 형태의 LED가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사이드 립 구조에서 LED는 하나 또는 직렬 연결된 두 개의 LED 구조이기 때문에 LED의 VF 총합이 입력 전압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내셔널 세미컨덕터의 제품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50mA 이하의 LED 구동 전류가 필요하다면 LM3405A와 LM3407 제품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500mA급으로는 LM3402, 1A급으로는 LM3404가 있습니다. 그럼 LM3405A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입력 전압 범위는 3V에서 22V이며 이것은 12V AC/DC 어댑터를 쓰는 어플리케이션에 적당합니다. 피드백 볼테지가 205mV로 낮기 때문에 센싱 저항에서 발생되는 전력 손실을 작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MHz의 비교적 높은 스위칭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력 인덕터의 크기를 작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위칭 FET와 컴펜세이션 회로를 내장했기 때문에 구성 부품 수가 줄어들어 작은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LM3407의 주요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력 전압 범위는 4.5V에서 30V이고 12V, 24V AC/DC 어댑터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내셔널 세미컨덕터의 새 기술인 트루 에버리지 커런트 디텍션을 사용하여 최소의 외부 부품수로 고정 주파수로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림의 C LED 캐패시터는 옵션 사항으로 필요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LM3407의 스위칭 주파수는 FS핀의 저항 RT로 최대 1MHz까지 설정할 수 있어서 인덕터 크기와 PCB 실장 공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트루 에버리지 커런트 디텍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LED 드라이버는 비교적 간단한 구성을 할 수 있는 히스테릭 컨트롤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높은 출력 리플과 스위칭 주파수의 변동은 EMI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LM3407은 펄스 레벨 모듈레이션을 통한 트루 에버러지 커런트 디텍션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방식은 벅 컨버터가 컨티뉴어스 컨덕션 모드로 동작한다는 가정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컨티뉴어스 컨덕션 모드란 인덕터의 리플 전류가 0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부 스위치 FET의 온 구간 동안 LM3407은 센스 저항의 전압을 적분하는데 이것은 인덕터를 흐르는 전류를 적분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동시에 내부 레퍼런스 전압도 적분합니다. 이 두 값을 비교하면 인덕터의 전류가 목표한 전류와 같은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값이 같지 않은 경우 LM3407은 온타임을 조정하여 목표한 전류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LM3402, LM3404 제품은 0.5A, 1A 커런트 용량을 가진 LED 드라이버로 6V에서 42V의 입력 범위를 가지고 있고 피드백 볼테지는 200mV이므로 센스 저항에서 발생하는 전력 소모를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N채널 FET가 내장되어 있고 1MHz까지 스위칭 주파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테릭 컨트롤을 발전시킨 컨스탄트 온타임 컨트롤을 함으로써 스위칭 주파수가 기존 히스테릭 컨트롤에 비해서 일정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R-ON 단자를 로 상태로 만들면 디바이스를 셧다운 시킬 수 있고, PWM 디밍을 지원합니다.
그림은 백릿 LED 스캐닝 라이트바의 기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ED 어레이는 라이트 가이드를 통해서 곧바로 위로 빛을 보내게 됩니다. LED는 스캐닝 라이트바의 아래쪽에 정렬됩니다. 20mA에서 100mA로 LED를 구동시키며 LED 배열의 총 전력은 1에서 10W가 됩니다. 백립 방식을 위한 LED의 배치 방법입니다. 배치 형태는 20mA에서 100mA LED열을 여러 개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복사기나 MFP의 입력 전압은 보통 24V이므로 한 열의 LED는 5개에서 6개를 직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LED VF는 15V에서 20V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전류는 대략 300mA에서 600mA 사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스텝 다운 컨버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큰 장점은 LED 드라이버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LED열의 전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LED의 VF 비닝이 필요합니다. LM3432는 6채널의 컨스탄트 커런트 리니어 레귤레이터입니다. 각 LED열에 최대 40mA 전류를 싱크시킬 수 있습니다. LM3430은 LED 백라이팅을 위한 부스트 컨트롤러로 LM3432와 같이 사용될 때 다이나믹 헤드룸 컨트롤을 할 수 있는데, 다이나믹 헤드룸 컨트롤은 모든 LED열이 커런트 레귤레이션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부스트 출력 전압을 만들어 줌으로써 효율적인 옵티컬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LED의 구동 전압은 80V까지 높일 수 있어 총 120개가량의 LED를 구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LED열의 전류 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최근 멀티 펑션 프린터는 고휘도 LED를 광원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내셔널 세미컨덕터는 사이드릿 혹은 백릿 구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LED 드라이버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AFE와 LED 라이팅 이외에도 유용한 정보들을 다음의 내셔널 세미컨덕터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